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홍화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. 제가 운영하는 난이랑 밴드 회원께서 이거를 판매한다고 올려놨길래 제가 구매를 해서 드디어 이제 꽃을 보기 시작하는데요. 전년도에는 한 대가 나와가지고요. 제가 그거를 땄습니다. 색만 확인을 하고 땄었고,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짐작하고 있었던 대로 발색을 시켜봤는데요.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도 그 발색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산지가 경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꽃눈이 형성이 될 때 수태를 덮었다가, 그리고 꽃눈이 한 1cm 정도 솟았을 때 화통으로 교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 제가 뺏겼을 거예요. 첫 주, 둘째 주. 요거를 제가 메모를 했는데, 어떤 메모를 해놨나를 지금 이제 찾는데, 그렇게 제가 화통을 벗긴 것 같아요. 그때가 꽃을 제가 딸 때였으니까, 올해 뭐 전시 안 하려고 이제 그 뭐 꽃대도 또 대부분 묘하게 한 대가 유독이 많이 날아가지고 제가 땄었습니다. 그러고 이제 요거는 그렇게 진행을 했죠. 그렇게 한 다음에 꽃봉오리 끝만 남겨놓고 다시 수태를,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수태가 약간 높죠. 이렇게 이제 쌌던 거죠, 그대로. 그렇게 유지를 했는데 색상이 보니까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. 제법 많이 나왔고요.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왔어요.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더 진하죠. 먼저 나온 쪽보다 늦게 나온 쪽이 더 진합니다. 대신에 녹도 있죠. 예. 이거는 화통을 조금 제가 늦게 씌웠을 겁니다.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키도 작네요. 키도 이렇게 좀 작게 나왔는데, 자, 그러면 이 단초는 빛을 보고 생합성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제가 이제 화통을 벗겨봤을 때 엽록소가 끝에 남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제가 초기에 9월에 수태를 덮을 때 완전 착광이 잘 되지 않았었다는 얘기죠.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선명한 색을 얻지 않을까. 지금은 농도는 괜찮은데요, 약간 엽록소가 껴있다는 것이 표가 납니다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,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보이는 홍화 발색 방법이죠. 저희 그 난실의 그 신안 쪽에서 나온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굉장히 아주 농도도 진하고 색깔도 선명하게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자,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는 방식,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 우리나라 홍화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개체수예요.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해봐야 될 부분이 그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다시 또 찾고 해서 그 방법이 굉장히, 홍화는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그 색소체라고 하는 색소를 발현시키는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이런 거는 그 카로티노이드라는 그 색소체에 의해서 발색이 되는데, 보통 자화나 이런 홍화 계통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안토시아닌 계통이거든요. 그 색소체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데, 보통 이제 빛에 관련이 있는 게 있고, 분명히 안토시아는 빛에 절대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그래요.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날짜도 있다고 합니다. 날짜. 그 다음에 저온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, 저온 영향을 다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로 자꾸 비교를 얘기를 했었느냐면, 그 전에 옛날 분들은 단풍잎을 비교를 했어요. 우리가 이제 단풍잎 중에는 우리가 단풍나무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이 빨간색으로 단풍이 드는데요.
그리고 우리가 고로쇠나무도 단풍나무까지만 그 노란색으로 듭니다. 근데 이제 관여하는 색소가 다르겠죠. 그런데 단풍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저온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생각을 합니다. 색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색은 저온이 아니라 기간이에요. 기간이 돼야 생합성을 하는 거고, 저온 영향을 받는 건 엽록소 분해 능력입니다. 그걸 따로 생각을 하셔야 이해하기가 쉽지, 같이 생각을 하시면 왜 저온에서 안 되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온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크로로필이라 하는 엽록소고요. 그 다음에 색소는 기간이 되고, 또 한 가지 있습니다. 또 안토시아닌 계통은 산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. 다른 것보다 더 관련이 있는 거예요. 다른 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. 있습니다. 있는데 더 관련이 있는 건 자화 계통이나, 자화 같은 경우는 홍화보다 더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자화인데 화판 안쪽에도 꽉 차게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분가려운 다음에 펴보셨습니까? 혹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거는 그만큼 산도 영향을 받는 거기도 하고 안정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. 홍화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. 홍화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전시는 홀랑 지났죠. 이쪽 지역 전시회는 지났고, 그렇다고 뭐 이 정도 갖고 전국 전시에 낼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요. 그래도 이제 요거를 좀 잡아보겠습니다. 잠시 제가 이제 화면을 끊고 잡아볼게요. 제가 한 가지 빼먹어서 다시 또 보여드리는, 수태를 털다 보니까요. 자, 보면 화장터를 덜어냈습니다. 이게 언제 덜어냈냐면요, 수태를 씌울 때 덜어냈습니다. 이거는 언제 이거를 실시를 하시냐면, 다 하는 게 아니고 꽃대가 잘 올라가는 건 이거 할 필요 없고요. 꽃대 신장이 잘 안 되는 난초가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이렇게 화장토를 털어내고 수태를 덮어놔도 이 뿌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, 어떻게 보면 굉장한 꿀팁입니다. 그 꽃대가 잘 안 솟는 거 여러분들도 꽃 많이 피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그건 기억을 해뒀다가, 또는 팻말에다가 메모를 하세요. 이 팻말에다가 이렇게 뒤에 부분에다가 이렇게, 이거나 이제 앞에는 뭐 이 나무 이 난초의 특징을 적어놓고, 뒤에는 그런 그 발색 포인트 방법 이런 거를 적어놓으시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죠. 그거 하고 팻말을 뽑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자,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잘 어울릴지 한번 볼까요? 뒤로 좀 빼서, 화장토는 안 올리고요. 이제 그 배양토, 마지막 화장토는 안 올렸습니다. 여기서 감상할 거니까. 자, 이제 모양을 좀 잡았는데, 이제 꽃 방향 이런 걸 철사로 감았죠. 자, 꽃대 작은 거를 어디다 둘 거냐, 여기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, 자, 그냥 이쪽 무게중심을 두고 이렇게 두고, 요놈이 좀 키가 크니까요, 이런 정도로 뒀습니다. 철사가 가늘었더니 이 고정이 잘 안 돼요. 자, 그래도 이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, 이거는 어디 나가는 게 아니라, 출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감상할 거거든요. 무조건 다, 요즘은 이제 가격대가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이런 기회도 생깁니다. 감상도 하고. 예. 저쪽 주구마도 하나 그대로 두고, 기와가 하나 재밌는 게 나와가지고요. 삼설 기와로 알고 있었는데 막 혀가 여러 개가 막 나와요. 그래서 그 꽃 내년에 이제 세력을 받으면은 혹시 좀 괜찮아질까, 그래서 좀 지켜보느라고 그냥 뒀습니다. 자, 이건 무명품이고요. 경남 출신인데, 역시 그 경남 분들처럼 아주 당당하고 자존심이 딱 있어 보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품할 때 연출이라는 표현을 쓰죠. 연출.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사람의 힘을 빌려서 아름답게 꾸미는 조형미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. 그거를 어느 분들은 자연스럽게 내비 그냥 자기 스스로 크게 하는 게
좋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시는 분도 있고, 또 지나칠 정도로 그 막 이렇게 인공미를 가미해서 어색할 정도로 잡는 분도 있습니다. 우리 분재도 마찬가지죠. 최대한 자연스럽게 키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 틀에 맞춰서 딱 키우시는 분이 있고, 철사를 굉장히 세게 감아서 반듯반듯하게 자라야 될 부분이 꼬부라지게 자라는, 그래서 아주 오래 분재를 오래 하신 분들이 그 나무의 특성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. 춘난도 아마도 그렇게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타협이 가능한지. 자, 저는 철사를 감아서 굳힌 다음에, 굳히는 기간이 그것도 다 틀립니다. 3, 4일이면 굳는 게 있고요. 제가 보통 3, 4일 얘기를 하는데 5일에서 10일 가까이 돼야 굳는 게 있어요. 다 틀려요. 춘난만큼 그렇게 아주 우리 그 분재하시는 분들이 그 수정별로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? 과가 틀리고 뭐 목도 틀리고 막 이런데, 춘난은 한 속인데도 그렇게 달라요. 예, 올해 제가 키워보고 깜짝, 화형도 구분 못할 때 있습니다. 이 화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. 가장 유사점을 갖고 있는 데가 혀 같아요. 혀 생김새 모양과 옆양 그 레이스상 주름, 그리고 설첨, 이런 것들이 유사점을 갖지, 화판 변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. 예. 자,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홍화 중에 하나, 예, 그 첫 개화를 하면서요. 물론 이제 첫 개화는 아닙니다. 세 대가 첫 개화고 한 대는 펴봤죠. 펴본 게 아니라 땄어요, 중간에. 예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잡는 거, 그 다음에 발색하는 거, 요 아이의 특징. 그러면은 자세히 보면 봉심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. 뭐 물론 엽록소는 있습니다. 주부판도 기부 쪽 빼고 화판 끝까지 꽉 차게 들어있죠. 물론 당연히 이런 계통은 발색이 쉽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, 예, 보여드렸습니다. 자, 다음에 꽃은 또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황화 화통 안 씌운 거 하나가 남아 있는데 저거를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